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뜻을 새기고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인 5월. 어느새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모두 고마움을 전하고 소중함을 깨닫는 날들 되셨나요? 미소 가득 정이 넘치는 5월이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외침을 잊지 말아야 할 5월이기도 합니다. 사람이고 하늘이라는 동학의 임내천 사상. 아직은 풀어야 할 실타래가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되새겨 볼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신순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님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순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네.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네. 계신 것 같아요. 네, 5월이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5기 이사장으로 취임한 신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만 한 40여 년 있다가 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보니까 옆에서 사업을 도와줄 때보다 훨씬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제 5기 이사회를 이끌어 가셔야 될 텐데요. 예. 재단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 말씀해 주시나면요. 예. 재단 설립은 사실은 1895년 가보년 농민들은 반역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역자로 남아 있던 농민군들을 2004년에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이었죠. 거기에 의해서 이제 기념재단이 설립되고 네. 1차적으로는 참여자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가보년 농민들의 염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 그리고 명예회복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해 왔습니다. 네네.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고 사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4년 정도가 됐었잖아요. 2019년이었으니까. 이제 4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좀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네, 국가기념일을 보통 우리가 국가기념일 하면 서울에서 대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이 진행되고 네. 각 시도별로 별도의 기념식을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첫 해와 세 번째 해는 서울에서 했고 네. 경복궁에서 했습니다. 경복궁에서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둘째, 넷째 지금 금년까지는 황토현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토현의 금년에 기념공원 개원식과 같이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3.1운동처럼 서울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각 시도별로 또 시군별로 기념식이 열려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금년에 6군데에서 지역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이 있는 시도, 시군에서 기념식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그 과정 동안 많은 과제들이 조금 이렇게 풀어졌나요? 예를 들면 유공자 인식 문제라든지 또 국민의 어떤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됐고 그리고 또 교과서 명칭 서술 문제도 또 담겨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또 과제로 남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과제로 남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요. 동학농민혁명 하면 이게 전라도에 국한된 사건 또는 호남에서 있었던 사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만 남아있다. 국지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죠. 한때는 정읍 사건이라고 했었고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전주시의 기념사업 단체가 만들어지니까
전주가 왜 이제 그건 정읍이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네. 그 극복을 위해서 가장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교과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맞아요. 교과서 서술이 거의 평생 갑니다. 학교 다닐 때 국사책에서 배운 인식이 맞아요. 평생을 가죠.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조금 다뤄야겠다 싶고 또 하나는 동학 농민혁명 인식이 전봉준과 호남 농민군들만 봉기한 사건으로 알아요. 그게 이제 앞에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네. 사실은 호남 농민군을 주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못지않은 지금 예산, 홍성, 당진, 서산 이쪽에서 2만 명가량이 봉기했었습니다. 가을에. 네. 네. 그리고 강원도 홍천, 오, 네. 경상도 진주, 화동 일대에서도 수만 명이 봉기했었고요. 그리고 전봉준, 손아준, 김계남 세 사람이 모두 이제 체포된 이후에도 장흥에서는 3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장흥성을 다시 점령을 했어요. 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마 진행자님도 처음 들어본 얘기죠. 맞아요. 예, 딱 그냥 휘노리에서 잡히고 거기에서 이제 다 모든 게 끝난 줄 알거든요. 우금치에서 끝난 걸로 대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기념공원도 거기에 걸맞게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국민의 어떤 인식과 교과서의 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 과제로 남아있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유공자 지정 문제. 이 부분도 하루빨리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독립유공자 특별법은요.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지정을 일본의 식민지 전후로부터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실제로 유공자 지정 관례가 1895년 의병부터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년 가을에 농민들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킨 시간과 따지면 불과 3개월 내지 6개월 차이예요. 근데 그 시간 이전은 아마 항일 봉기로는 동학 농민군이 최대 규모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봉기는 독립유공자가 되지 않고 이듬해 의병장들은 또는 의병에 참여한 사람들은 독립유공자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런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훈처와 또 우리 유족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조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기뻐해야 할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싶어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완공이 됐잖아요. 8년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도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그 기념공원은 우선 가보년 농민군들의 염원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건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공원이고요. 그러나 이 공원을 100주년 이후에 그리고 특별법이 정해진 이후에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8년이 아니라 11년인데요. 2011년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약 7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현재 완공된 공원이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370억 정도로 기본 계획보다 많이 축소돼서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만한 기념공원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씩 더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각오로 재단에서는 직원이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5월 11일 그 동아노미혁명 기념일에 맞춰서 개원식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아직 이제 가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고 거기 가면 또 어떤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또 체험할 수 있는가 이런 네. 것도 또 알 수 있다면 또 주말에 또 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황토현은 원래 동학농민군이 처음으로 전라감영군과 싸워서 대승을 했던 네. 첫 승전지입니다. 전승지죠. 네네. 그래서 그 전승지에 걸맞는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은 가보년 당시 120년 전의 지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둔 공원입니다. 그래서 논밭을 그대로 살리고 또 물길도 그대로 살려가지고 120년 전에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던 공간을 그러니까 농민군이 수경하고 있는 곳을 감영군이 기습을 했거든요. 근데 농민군은 사실은 자는 척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반격을 해서 반군이 아주 그냥 혼비백산하고 흩어졌는데 그 공간을 그대로 살리고 건축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황토 색깔로 하고 가능하면 건축물이 감춰지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울림의 기둥이라고 앞에 이제 대중의 역사 인식의 조금 변화를 위해서 전국 한 130여 개 고을에서 봉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고을을 상징하는 120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을 세워서 어느 고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 가보년에 그걸 전부 일일이 간단하게 네. 적어놨습니다. 그 기둥이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그 네. 기둥을 쭉 돌아보면 자기 고향인 곳에서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이해할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어쩌면 그 기둥으로 해서 예. 그래 이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히 정읍에서 일어난 예. 하나의 정말 이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 전국적인 어떤 예, 전국적인 그 농민의 공기였죠. 바람, 예. 그 서민의 바람이었어라고 예,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국적 봉기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 25년 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예. 3.1운동의 전국적 봉기도 가보년에 이 사건의 경험이 크게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그곳에 가서 예. 좀 어떤 공간으로 다가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거기 이제 방문자 센터도 있고 숙소도 있습니다. 예. 캠핑장까지 하면 한 250여 명 수용이 되는데요. 캠핑장도 있어요. 예, 캠핑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경을 하면서 전적지를 차분하게 돌아보고 또 전시관도 돌아보면 조금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보년 선열들의 염원을 좀 더 과연 왜 가보년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가 하는 그런 점들을 돌아보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학으로부터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람 신순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동학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고향은 안동이고요. 그랬어요? 예. 여기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오기 위해서 네. 익산을 와서 전라도에서 지금 50년 이상 살았는데요. 네. 제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연히 기사를 하나 봤는데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가 네. 서울에서 열린다는 기사였어요. 조그만 기사였는데 그때 얼른 생각이 들기를 가보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다가오는데 또 불과 한
6, 7년 후인데 예. 프랑스 혁명 200주년은 기념을 하자고 하고 이거는 아무런 얘기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하긴. 하는 생각이 예. 들어서 대한민국인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디 이 도내 그 문화저널에다가 마침 원고 청탁이 있어서 동학 농민혁명 100주년을 준비하자라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동학 농민혁명의 발목 잡힌 출발점이에요. 아, 그때부터 예, 예. 그 한 줄기의 의식이 예. 지금까지 이렇게 발걸음을 예, 옮기게 한 거군요. 거기에 대한 전주와 전라북도 내 반향이 좀 있었어요. 오. 그래서 특히 언론사 MBC 예. 그 기자님들 몇 분 네. 포함해서 KBS 그리고 뭐 도내 각 그 신문 언론 신문사 기자들 예. 그리고 문화예술인 그리고 대학 교수들 한 500명이 예. 발기를 해서 동학 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그냥 극구사양했다가 역사 전공한다고 제가 그냥 거절을 못해서 그랬는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네. 오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전에 그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예, 또 예. 학계에서도 예. 여러 활약을 또 하셨고요. 동학 관련해서 정말 많은 발자취를 남겨오고 계신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그러니까 수많이 있지만 그중에 예. 한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어떤 이야기를 들 수 한 있을까요?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요. 네. 하나는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그때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으로 등록을 했었어요. 100주년 기념 사업회. 네. 그래서 그때 한승은 변호사님이 뭐 금년에 작고하셨습니다마는 백방으로 노력을 하셔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고부봉기 역사맞이 굿이라고 100주년이 되는 첫 해 3월부터 예.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정읍 고부봉기 현장에서 200여 명의 연희자들이 자원봉사로 와가지고 대규모 당시 상황을 재현을 했어요. 말목장터에서 정말 봉기한 농민들이 달려 나오고 시민들은 이제 구경 온 사람들이죠. 예. 함께 가슴 조이면서 기다리고 이런 그 장면이 정말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때. 네, 그 장면에서 어떤 영화나 연극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현장감이 더구나 그 연희자 200명이 임진택 선생이 총연출을 맡았는데요. 네네. 너무 고맙고 그랬던 가슴 뭉클한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98년도에 조금 병을 얻어서 1년 쉰 적이 있습니다. 예. 그해 쉬면서도 이 대둔산 유적지를 발견을 했어요. 몇 번 찾아다니다가. 네네. 대둔산 유적지는 우금치에서 밀려난 농민들이 논산을 거쳐가지고 대둔산 바위 200m 바위 절벽 위에서 예. 한 150명 정도가 음력으로 동짓달 보름부터 이듬해 정월 보름까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엄동설한 3개월을 관군과 일본군이 계속 공격해 오지만은 끝까지 버티다가 정월 보름경에 이제 결국은 함락당한 그런 전투지입니다. 예. 그게 문헌 기록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장소를 못 찾았었는데 제가 1년 쉬면서 그해 가을에 하여튼 찾아냈어요. 운명 같네요, 진짜.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올라가니까 당시에 탄피가 있고 그 농민군 운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100여 흔적이. 년의 시간 동안 계속 거기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예, 움막은 없고 예. 그 흔적이. 흔적만. 예, 탄피도 볼 때, 있고. 예, 예. 탄피도 있고 뒤에서 밥을 해 먹은 솥을 건 흔적. 솥에서 음식이 넘어가지고 그 동물을 잡아서 돼지나 소를 예. 끓인 것 같은데 그 응고된 음식 그 기름이 그게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던 그런 현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99년 1월달에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로. 예. 아니 그때 나 안에 이렇게 거절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아직도 발견 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둔산 네. 마지막 그 장면이 정말 영화처럼 처절한데요. 임산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남자는 3살 된 아들을 품에 안고 200m 절벽을 뛰어내렸어요. 하하. 일본군에 죽느니 예. 절벽을 뛰어내린 아이고. 거죠. 그래서 거기 최공우라는 지도자가 기록에 나오는데 지도자는 뛰어내렸는데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절벽을 내려와서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다 또는 이루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겠습니까? 예. 가장 100주년 때 창극 천명이라는 도울 김영옥 선생이 이제 극본을 쓰고 예. 국립국악단이 이제 그 연출을 해서 만든 창극인데 아마 그 창극이 100주년 이후에도 그만한 창극이 없어요. 그리고 문학 작품으로는 안도현의 그 서울로 가는 전봉준 하면 금방 여러 사람들이 알죠. 근데 저는 그 브레이브 하트 다 보셨잖아요. 영화, 예, 네. 영화. 프리덤 하는. 예. 그걸 보면 아일랜드 독립전쟁을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동학 농민혁명도 네. 정말 그 잘 만든 영화 하나를 만들어졌으면 이게 좀 제 소망인데 네. 제 임기 중에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동학 농민혁명이 이게 한국사의 사건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일본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바로 동학 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세계사적인 사건인데요. 독일 농민전쟁이나 중국의 태평천국 이런 사건, 뭐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과도 비길 만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세계사적인 보편성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연구 작업과 또 자료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진행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히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 한 190여 종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023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그걸 대비해서 자료관이나 연구소 설립이 우선 재단으로서는 시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많은 일이 현재는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바로 그 동학 농민 운동이었다, 혁명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발자취를 쭉 걸어오시면서 어느 한 가지를 좀 깨달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보년 동학 농민혁명의 경험. 그때는 뭐 SNS도 없고 신문도 없는 때니까 그러네요. 이게 입소문으로 전주성이 함락됐다는 소식. 이게 전체 당시에는 백성이라고 했죠. 예. 전체
민중들에게 주는 영향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전주성이 함락됐다는 사실. 그리고 경복궁을 일본군이 무단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왕을 감금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가보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을 농민군들이 좌시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항일 전쟁을 일으켰는데 예. 이런 상황은 당시 전체 조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줬고 그 결과가 결국은 농민군이 이 각 지방에 설치했던 전라도에 한정됩니다마는 집강소 개혁이라는 게 농민 권력입니다. 예. 수령과 농민들이 합의해서 지방 통치를 한다는 건데 지방 자체 뿌리잖아요. 예. 예. 지금은 자치라고 하지만은 당시에는 어떤 남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남원의 경우는 수령권이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김계남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이 권력을 행사한 겁니다. 각 인근 고을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예. 그리고 죄인을 징치하고 모든 정치가 농민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이런 경험이 결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거다. 그리고 그것이 25년 후에 3.1운동으로 네. 해방 후에 여러 민주화운동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열심히 또 발굴도 하고 또 많은 예. 것을 알아가고 있고 또 교과서로도 또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이 사장님께서 바라시는 다음 세대에서 이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네.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예.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에 살고 있죠, 우리가. 네. 인간의 의식주 전체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회만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물질주의가 팽배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기적이 돼가고 있죠. 이웃을 생각하라는 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의식주가 얼마나 변하든 디지털 혁명이 우리 생활을 크게 뒤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삶은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자연환경으로부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사회로부터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가보년 농민군들이 염원했던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가보년 선열들의 정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느낄 수 있고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었으면 네. 이런 생각입니다. 더욱이 일본의 침략, 외세 침략을 받았을 때 지금 외세 침략이 당장 이루어진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또 내가 발벗고 당장 나설 수 있을까?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네. 전쟁에 한국에서 유학 왔다가 참전하겠다고 돌아가서 희생된 학생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과연 이 시대의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될까? 그런 점이 좀 내 자신부터 네. 나도 그렇게 참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약 한 3년 정도 임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예. 3년 동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선은 차분하게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고요. 3년 만에 이룩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3년간 이제 무엇을
시작해 놔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료관과 연구소 그리고 국제적인 교류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의미 있는 영화 한 편 또 뮤지컬 한 편 문화적으로. 네. 이런 것이 좀 성사가 되는 계기가 있었으면 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사회의 평화와 또 평등이 깃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이사장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요즘 하겠습니다.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인의 그 전통과 역량은 뭐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보년도 그렇고 1930년대 일본의 식민지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태평양전쟁이 일어날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독립은 틀렸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한국이 세계 도덕의 부모국, 세계 정신의 지도국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암울한 시기에. 예. 근데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별로 믿지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한국이 식민지와 6.25 참극을 겪고 OECD에 편입된 유일한 국가 아닙니까? 네. 이런 역량, 또 요즘 소위 한국 문화의 역량, 뭐 K-팝이라든지 예. 드라마 이런 쪽에서 정말 그런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에 있구나. 네. 이런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각자의 분야에서 노력한다면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국가가 될 거다. 네.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사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저는 또한 내가 위치한 곳에서 사람이 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 하는 예. 고민을 해보는 좀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